네, 화요일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입니다. 대선 판세와 후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대선 프로파일링.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사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출범, 그래서 대선 레이스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보의 배우자 관련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여러분 투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면 1번, 아무 영향이 없다면 2번, 아직 잘 모르겠다면 3번, 셋 중 하나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 여러분의 연령대도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30대인데 영향을 끼친다면 30대 1번, 60대인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60대 2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연령대와 함께 후보 배우자로 인한 투표 영향 있다면 1번, 없다면 2번, 모르겠다면 3번,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휴대폰 문자 번호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이용료가 별도로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짜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보내주신 분 가운데서 10분을 뽑아서 잡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내년 3월 9일에 20대 대선이 치러지죠. 오늘이 D-92일, 딱 석 달 남았는데 배 소장님, 네. 지난 한 주 동안 민심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변화가 있었죠. 지난 일요일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가 어제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예. 조사 결과의 추세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 아하.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 지지율 확대. 네. 이건 다분히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 네. 지난주까지도 불투명했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당대표와는 갈등. 네. 그러다 보니까 가까스로 지난주 금요일 밤에 울산에서 이제 봉합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주부터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반등 모멘텀이 잡힐 걸로 봅니다. 아하. 아직까지의, 예. 추세는 대선 90여일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추세는 여전히 접전이다. 아하. 하지만, 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이준석 갈등을 봉합하면서 반등 모멘텀은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윤석열 후보의 하락에는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의 합류,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이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포함이 안 됐죠. 안 돼 있고. 물론 이제, 예.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된 조사 결과들도 있지만, 네. 그 조사들도 사실 여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번 주 월요일 이후부터 실시된 조사 결과를, 네.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전 팀장님, 네. 최근 민주당에서는 조동연 교수, 국민의힘에서는, 네. 함익병 원장 영입됐다가 철회. 그렇죠. 예, 이러한 일들이 있고 영입 인사 관련 논란이 있었던데요.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중앙선대위 관련해서 감성어가 무능하다, 어설프다라는 감성어가 좀 많이 보여요. 무능, 어설프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좀 정확하게 그 인사들에 대한 파악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 여야 함께 철회가 됐는데, 일단 무엇이든 최근에 보니까 똑같은 이슈여도 여당에 대한 관심과 좀 비판이 좀 더 세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함익병 원장 같은 경우는 첫날 2,000건, 다음날 3,000건 정도 이틀 동안 언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통합 5,000여 건.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사과하고 이제 철회가 되니까, 네.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고. 근데 이제, 예.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는 18만여 건 정도 언급이 되는데, 시작은 비슷했어요. 첫날 2,000건, 둘째 날 3,000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당에서 빠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순간 사실 불이 붙어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워딩은 짧게, 사과는 빠르게, 요거의 원칙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2,000, 3,000 됐던 게
이게 불이 붙으니까 하루에 3만 건, 4만 건씩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좀 여진이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 뭔가 선대위에 새로운 어떤 느낌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빅데이터 네. 상에서는 예. 일단 국민들은 지금 두 후보 1대1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누가 영입되느냐 그 언급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왔을 때 신상털기나 이런 식의 관심이지 아하.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네.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은 아하. 두 인물 1대1의 대선이라는 거를 빅데이터 상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빠르게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배 소장님 이 영입 인사를 둘러싼 네.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전민기 팀장이 예리하게 짚었네요. 그러니까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철저하게 후보 중심입니다. 예. 후보에 대해서도 비호감, 네거티브 대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혈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끝까지 후보를 보겠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번 대선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표를 사냥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 전략을 쓰는 건데 이제 유권자들이 다 하는 거죠. 네. 이미 이건 학습 효과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다 알아차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MZ세대 여성 중도층 좀 득표를 올려보겠다고 해서 누구를 영입한다. 조동현 교수, 함익병 원장. 이게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이미 유권자들이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표 좀 얻어보려고 또 누구 영입하는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검증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인재를 육성하려면 평상시에 육성했었어야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선거를 90여일 100일 앞두고 누구 영입합니다. 예. 그럼 표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히려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의 득표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이념 전쟁이기 때문에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사람과 정책이 있는데요. 사람은요. 네. 우리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후보는 4명입니다.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3사람이에요.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그 외의 사람들은 득표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사실 지난 2015년, 2016년 인재 영입 경쟁이 있었을 때는 좀 상황이 달랐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서로 정당 혁신 얘기했고 총선을 네. 앞두고 총선 출마 후보자로서 영입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대선인데 왜 대선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했을까? 좀 의아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 큰 그림이 그려진 가운데 인재 영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죠. 득표하려고 그러는구나. MZ세대 여성 중도층 노려서 하는 거구나. 유권자들은 아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은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테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과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여러분 투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1번, 아무 영향이 없다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 본인의 연령대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는 공짜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잡곡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배우자에 대한 언론의 관심 점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대통령 후보 배우자도 공인. 그러니까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다른 쪽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배우자에 대한 검증 요구나 관심이 쏠리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전 팀장님? 저는 일단 국민들의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의혹이 뭔가 사실로 발견이 돼서 네. 이게 뭔가 누가 봐도 흠이 있다라고까지 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뭐 신상털기나 의혹을 제기하는 걸로는 큰 타격을 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언급량 자체도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14만 5천 건 석 달 동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석 달 동안 거의 1,000만 건 가까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실은 잠깐 이야기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조회수나 이게 클릭수는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큰 이슈는 아니다. 아주 그냥 지나가는 작은 이슈들이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제대로 무언가 잘못했다 확인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당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관어 자체도 뭐 지금 뭐 해경공 김 씨라는 요 키워드가 예전에 정말 등장했던 게 아직까지 그냥 네. 잔상처럼 남아 있는 거 외에는 아하. 사실은 뭐 대장동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 후보 의혹과 관련해서 그냥 네. 이름을 같이 넣었다 뿐이지. 자세한 분석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예.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후보자가 중요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또 다른 후보든.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언급량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그래도 후배자, 네. 후배자, 후보, 배우자, 자녀는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냐 또는 자녀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걸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서 어떤 공정한 또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아닌가 이 부분은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뭔가 문제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네. 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후보 중심으로 가지만 네.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전민기 팀장께서는 네. 확인된 문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배종찬 소장께서는 후보의 공적인 역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네. 서로 조금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불거진 논란은요. 선대위 영입 인사들에 대한 막 사생활적인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하는데 선대위 영입 인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후보 배우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문제는 사적이건 공적이건 다 검증하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조직과 사람도 중요한데 예. 후보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네. 배우자는 과연 의혹은 없는가 아하. 또 자녀들은 공정한가 네. 혜택을 받은 일 없는가 이건 집중적으로 검증될 수밖에 없거든요. 후보자의 자격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네. 더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지율 선두권 달리는 두 후보의 배우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네.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전 팀장님 해보셨죠? 일단 여론은 김건희 씨가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감성어 자체가 12.2 대 85.8로 부정 비율이 훨씬 높고요. 예. 김혜경 씨도 27.6 대 69.4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공인으로서 네. 정치인의 어떤 그 감성어를 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고요. 일단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랑 약간 한 묶음으로 지금 묶여지는 느낌이고 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예전에 있었던 의혹들이 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예,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24만 4천 건 지난 석 달 언급량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5,600만 건 정도 나오니까 이것도 큰 관심이다라고 지금은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래도 이제 감성어들 쭉 보면은 훨씬 더 감성어 자체가 의혹이나 표절, 네. 뭐 엉터리, 증거인멸, 부정행위, 학력 위조 이런 것들 네. 검증해야 할 때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이 예. 조금 더 김건희 씨가 불리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배 소장님, 네. 이건 분명히 어떤 그 두 부부의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은 게 이재명, 김혜경 두 부부는 상당히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그렇죠. 해왔고요. 그다음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별다른 어떤 의혹적인 없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사적인 가족관계와 관련된 게 한데 묶어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상당히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할 때 배우자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검증되지 않으면 비호감이 높다면 네. 그러면 영부인 될 사람을 생각해서도 난 선택 못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우자가 얼마나 뭐 뛰어난 사람이냐 이런 것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이다. 네. 또는 제클린
케네디다. 나중에는 제클린 오나시스가 됐지만 그렇죠. 그 사람의 영부인들이 어떤 사람의 능력을 보는데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된 검증입니다.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없는가를 탈탈탈 털어봐야 되겠다는 것이 유권자의 시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도 독자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도 역시 마찬가지고. 호감도가 높죠.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있느냐만 본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대체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호감도 비호감도? 그렇습니다. 채널A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제시한 조사이고요. 이 후보 배우자의 호감 비호감을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이 김혜경 씨에 대한 호감 비호감인데 비호감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김혜경 씨의 비호감 38.7%,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비호감은 56.7%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이대봉입니다. 배우자 호감도가 대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봤는데 오늘 우리 질문이기도 하고요. 청취자 질문이기도 한데 무려 55%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실제로 공개되고 공개돼야 되겠죠.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의혹이 탈탈 검증되지 않는다면 난 그럼 이 후보자 선택 못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직전 대선이었던 19대 대선 때 후보자들 그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평가 분석은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그 국민들의 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 아마 이것을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부인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하게 제기하는 것도 이게 그냥 손 놓고 있었더니 그 호감도가 후보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언급량 한 6만 7천 건인데 감성어 자체가 뭐 언지척, 진심, 따뜻한 마음, 보람, 뭐 따뜻하다, 좋은 평가, 소탈하다, 존경하다, 러블리하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로 가득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제 그 당시에 그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었던 이순삼 여사 같은 게 거의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았었어요. 언급량 자체가 한 2천 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김정순 여사의 그 호감도는 그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거의 혼자 뛰는 그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부인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근데 나왔을 때 의혹이나 이제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면 이건 정말 마이너스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좀 정치권에서 크게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김미경 씨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의혹이 많았어요. 언급량이 한 29만 건으로 사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고요. 그때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특혜 의혹이다, 뭐 그다음에 뭐 논란이다. 그러면서 긍부정 비율이 15.1대 80.2로 다른 부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언급량도 엄청나게 많고 감성 부정 비율도 엄청나게 높고. 자, 이걸 봤을 때 사실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보면은 등장을 최대한 미루고 조금 등장시키는 게 낫다라는 아마 지금 야당 쪽의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19대 때 대선의 양상을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인가요? 지금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모습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 우리 대선에서 보면 후보자 배우자들은 거의 은둔형이에요. 드러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선거 득표에 큰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거의 동등한 정도의 인권 위치 그리고 역할을 했던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희호 여사거든요. 득표에 도움이 됐습니다. 여성표가 김대중 후보에게 집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후보자가 남편이 여배우 스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이렇게 화목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게 나아요. 그것도 의혹 때문에 드러내기 싫어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여배우 논란
또는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여 대표, 여 사장 논란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 때문에 최대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의혹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답이 정리가 좀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어떨까요? 뉴스아이킥 청취자 여론조사 결과 전민기 팀장님 발표를 해 주시죠. 네, 1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가 85%. 우와. 2번 영향이 없다가 10%. 3번 잘 모르겠다 5%. 오늘 모든 연령대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네, 우리 뉴스아이킥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배 소장님 문자 몇 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7741님 30대인데 1번 대통령 배우자는 영부인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국민 세금으로 활동하죠. 당연히 도덕적 법적 결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향을 줍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0429님께서는 40대신데 영향이 있다. 부부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마련이죠. 1185님은 40대 영향 없어요. 정치만 잘하면 되죠. 8995님은 50대입니다. 후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2730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60대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어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85%의 청취자께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대단히 중요하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 응답을 주셨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대선 프로파일링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